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거기 이제 고려 현종 때 이제 오품 각각 벗을 8분의 을이 있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의 아들은 국자감에 사문학에 입학하여 유학을 공부했다. 이건 이제 틀렸죠? 예, 사문학이 아니라 태학을 얘기하는 거, 태학. 자, 그래서 이제 태학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 그 당시 경사 육학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인종 때 이제 경사 육학 제도를 이제 실시했는데, 고려 시대 때의 이제 그 국자감은 당나라 제도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조선 시대 성균과 달리 유학뿐만 아니라 기술학도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신분별 입학을 또 했는데, 자, 국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유학부가 있고 기술학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학부에서는 이제 크게 태학, 아니, 국자, 태학, 사문학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국자학 같은 경우는 3품 이상, 그 다음에 태학은 5품, 그 다음에 사문학은 7품 이렇게 있고, 기술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윤리라든지 그 다음에 산학이라든지 등등등 있는데 보통 이제 윤락, 산학 등등에 입학을 할 때, 서학에 입학할 때 주로 8품 정도 이렇게 입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갑의 아들은 5품이기 때문에 은수 정도 되죠? 은수저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국자금 힘들고 태학 정도는 입학할 수 있죠. 사문학이 아니라 태학이죠. 자, 그럼 갑이 죽은 뒤에 그의 가족은 구분전을 지급받았다. 구분전이 아니라 공음전이죠. 왜냐하면 이제 5품 이상이니까 예, 공음전을 지급받잖아요. 그럼 구분전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이 구분전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주로 이제 지급 대상이 가전을 상속할 수 없게 된 양반의 처나 딸, 태역군인, 자손이 없는 군인의 죽은 군인의 아내, 유가족들이죠. 이들에게 지급하는데 이들 지급은 후량 구분전이라고 해요. 이 구분전을. 자, 그래서 이제 후량 구분전은 조선시대 수신전과 후량전으로 이제 계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또 몇 가지 구분전이 있어. 자, 6분 이하의 선직자에게 지급되는 구분전을 양반 구분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향리와 진척 등 국가 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한 것을 작구분전이라고 해요. 작구분전. 예, 세 가지 구분전이 있었다. 주요 대상은 이제 후량 구분전이 관련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구분전 상관없으니까 이제 제거하고, 자, 3번을 보면 을의 아들은 국자감에 입학할 산학을 공부했다. 이건 맞죠? 왜냐하면 을의 아들은 우리같이 이제 흙수저죠. 예, 팔품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수학부에 들어 산학을 공부하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대 지급된 한인전은 세습이 가능한 거다. 자, 한인전은 공음전과 달리 법제로 세습이 불가능한 토지야. 세습이. 자, 그래서 답이 맞는 거니까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사항이 주어져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관련돼서 문제 내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있었죠. 과거 시험과 관련돼서. 자, 4번을 볼게요. 4번은 고려의 전시가 제도와 관련된 건데, 자, 일단은 그 순서대로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이제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일단 니은과 관련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벗의 단계를 논하지 말고, 사회 본성과 행동을 성악을 보고 공유의 크고 작음의 차이를 두고 지급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이고,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공로의 대소에 따라서 지급한다. 선악의 그 것을 따라서 지급한다. 이거는 구분전이죠. 아니, 구분전이 난다. 구분전이 아니라 역분전이죠. 예, 제 말을 잘못했어요. 예, 태조 때 지급한 거고 이게 첫 번째죠.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 두 번째가 경종 때 즉위한 전시가인데 기의시죠 이게. 예, 두 번째가 이게 인데 자 여기 인품을 다만 인품만 정한다. 벗이 낳고 그 다음에 도품을 말하지 않고 다만 사람의 풍속을 보고 정한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인품이라고 해서 인품만 한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간품도 있어요. 항상 사료를 볼 때 그 첫 문장 가지고 혼돈하지 마세요. 되게 보면 첫 문장은 강론 이제 총론적인 내용이고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아래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악마는 그 디테일에 있다고 실제 내용은 본질적인 것은 그 총론에 있는 게 아니라 강론까지 봐야 돼. 그 밑에 있는 내용까지. 근데 거기는 앞부분만 따가지고 이제 문장을 낸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그 내용 보면 전체적인 사료 내용은 인품과 간품. 그렇게 이제 같이 제공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자, 여기 세 번째가 이제 4번 리을이죠. 리을 세 번째. 예. 그래서 개정해서 그래서 양반, 문무 양반과 군인에게까지 전시가를 지급했다. 이를 그 법으로 삼았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목종 때 실시한 개정 정식가죠. 목종 때 실시한 개정 정식가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인데, 디귿은, 이 내용에 보면, 자식이 없거나 군인의 유가족에게 구분전을 지급했다. 예, 구분전. 이 구분전은 현종 때 지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단 침입 때 순국한 군인의 유가족에게 처음으로 지급을 했는데, 요때 이제 구분전은 후량 구분전과 관련된 거야. 후량 구분전. 자, 이게 마지막이죠. 네 번째. 자, 그러면, 이게 세 번째죠. 이게 잘못 적었네. 예. 그러면 이제 답이 니은, 디귿 순서대로 보면 니을, 디귿이니까 답 2번이 되겠죠. 자, 5번을 볼게요. 자, 5번은 공신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도 이제 단서를 달았어요. 자, 보기에 사료를 보고 사료 한정에 대해서 이제 봐야 돼. 그 외에 플러스를 보지 말라는 거죠. 자,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자, 경종 2년 3월에 있죠. 그래서 경종 2년 3월에 주어졌다. 뭐가 주어지냐? 개국공신이나 항해 기순성주, 그러니까 항복한 사람이죠. 훈전 50결에서 20결에 있는 차등에서 두어 지급했다. 여기에서 이제 훈전이죠. 훈전. 자, 이 훈전은 공신전, 공훈전 다른 말이야. 공훈전, 훈전, 그 다음에 공신전. 그 다음에 뒤에 문제에 나오겠지만 또 공정체라는 게 있어요. 공정체. 다 똑같은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공원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좋다. 5품 이상. 그런 것들인데, 하여튼, 현종 12년, 그 당시 이제 공원전을 분배하고, 공원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범하면 그 손자에게 지급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식이 반역죄를 저질러도 그 손자에게 몇 분의 1을 지급한다고 했죠? 3분의 1을 지급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문종 3년 5월 양반 공훈절을 이제 실시하고, 그 다음 그 자손 상간에게 5개를 감한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자, 공훈절 5품 이상의 관리를 지급했다? 맞죠?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아까 말했지만 사료를 보고 알 수 있는, 이거는 사료를 보고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요 관련된 내용은 언제 있냐면 문종 때 내용이야. 문종 때 관련된 사실이 있어요. 문종 때 그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 공훈전을. 그래서 5품 이상의 관리를 지급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틀렸고 2번을 보면 경종 2년에 개국공신에게 훈전을 주었다. 맞죠? 네, 여기에 들어가는 훈전 지급한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헌종 12년에 훈전 대신에 공훈전을 지급하고 세습을 폐지했다. 요거는 말이 안 맞죠. 현종은 자식이 그 죄를 지어도 그 자손에게 세습이 가능하다고 했죠. 심지어 대역죄를 지어도 3분의 1 정도는 가능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세습을 폐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습을 보장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종 3년에는 퇴직관리에게 지급됐던 공훈전을 회수했다. 그 말이 없죠. 그래서 공훈전을 세습하겠다. 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료와 관련된 내용들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훈전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한 거는 문종의 다른 기사에 있기 때문에 이건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틀렸고 그리고 이 3번과 4번은 내용과 전혀 틀린 거죠. 요거는 사실은 팩트 맞지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거되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6번을. 자, 고려 토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6번을 보면 이제 그 문종 전시가는 역에 따라 반대국보로 지급된 토지였으므로 수조권을 지급한 거다.
예, 맞아요. 근데 이거는 문종정 때 정시가가 이제 그 경정정시가잖아요. 근데 이 경정정시가 외에도 뭐 개정정시가, 시정정시가는 간품에 대해 지급했으면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이제 지급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교사일 때 월급 받는 것처럼 이렇게 지급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시가나 해당이 되고요. 가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목정정시가는 인품과 사품의 공복에 의해서 간품에 고려돼 분급되었다. 아니죠. 이거는 일단 목정정시가는 무슨 정시가요? 개정정시가죠. 근데 인품과 사품의 공복은 개정정시가가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예, 그렇죠. 이거는 그 목종과 그 인품과 사품은 개정정시가 아니라 경종 때 시정정시가와 관련된 거죠. 시정정시가. 자, 그 다음 직역에 대한 대가가 황리에게 외역전, 군인전을 지급했다. 예, 맞죠. 고려시대 때 외역전과 군인전을 지급했지만 이 조선시대 때 외역전과 군인전 지급 안 해요. 예, 그래서 외역전 세종 때 폐지되고 군인전 아예 지급 안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외역전이나 군인전은 다 직역과 군역이죠. 이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아요. 예, 근데 고려시대 때는 지급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공정책이라는 건데 공정책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운전의 별칭이에요. 자, 그래서 5품 이상의 관리되게 지급하도록 제도하겠다. 이거 맞죠? 그럼 답이 틀린 거니까 2번이 되겠죠. 7번을 볼게요. 7번. 자, 7번은 이제 그 관련된 사료가 있는데 제가 여기 줄을 쳐놨는데 왜냐면 제가 녹음을 하다가 녹음이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눌렀어야 되는 녹음키를 눌렀어야 했는데 누르지 못하고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2번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힘이 빠지긴 한데 일단은 이걸 지워야 되는데 이 지우는 키가 잘 안 돼가지고 예. 아까 이제 설명하다가 이렇게 놔뒀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 일단 그냥 이게 없어지네요. 네, 잠깐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다음 밑줄 친 가와 관련해요. 새로 시행된 토지제도 명칭과 그 지급 기준을 쓰고 나와 관련해 설립된 토지제도가 그 이전의 토지제도와 다른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끄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사료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고려의 시카지라는 내용이 있죠. 자, 이 고려의 시카지라는 건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거야. 경제사, 경제나 뭐 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시카지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상국 말에 경계가 정확하게 못하고 부렴도 포준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고려 태조가 왕이 되자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했는데 먼저 토지 제도를 이제 개정하고 요때 토지 제도를 개정한다는 건 이제 뭐와 관련 역분전과 관련된 거죠. 역분전 치민 유도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많이 듣던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거두어지는데 한도를 정하였다. 그 다음에 농사와 양잠을 장려하기에 힘썼으나 정치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강종 때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선종, 현종 이렇게 나오고 문종에 관련된 내용이 나요. 나는 그래서 이제 문종은 몸소 저작과 검소에 힘쓰고 필요 없는 간원들을 줄이고 여러 가지 비용을 줄였다. 그리고 태창의 양곡이 오래 쌓여 붉게 썩었으며 집집마다 사람마다 생활이 넉넉하였다. 자, 인구가 늘어나고 나라가 부유해진 좋은 정치가 이때 가장 융성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물어보는 걸 볼게요. 다음 밑줄친 가에 관련된 새로운 시행된 토지지대 명칭과 그 지급군을 쓰시오. 자, 여기에서 가와 관련된 것들은 역분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역분전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지급 기준은 뭐겠어요? 아까 이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저 성품과 행실 공로에 따라 지급하죠. 성품과 행실 공로에 따라 지급한다. 그래서 자기가 후삼국 통일할 때 큰 도움이 됐던 사람들이 지급하는 거야. 요 문장이 지혜 인재 12년 2차 기출문제 또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성립된 토지제도가 그 이전의 토지제도와 어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문종대 토지제도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 개정정식가죠. 경정정식가죠. 그럼 그 이전에는 뭐야? 목정대 시시한 개정정식가죠. 그래서 경정정식과 개정정식과 비교 관련된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살펴보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전시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점. 예. 그래서 그 당시 대농장이 확대되면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무반에 대한 대우가 좋았다는 거. 같은 등급이면 무반이 더 높았고 산지계획 토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았고 한해가가 소멸되고 뭐 무상계절 시 벌사가 전시 향직대기 지급했다. 이런 걸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경정정식가와 개정정식가의 이제 비교 그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8번 문제 볼게요. 네, 8번. 자, 8번 문제인데, 자, 요것도 제가 이제 아까쯤 했다가 안 지웠네요. 잠깐만요. 예. 잠시 편집을 다시 할게요. 예. 네, 지우려고 했다가 이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시간 관계에서 빨리 진행할게요. 예. 자, 일단 거기 이제 8번을 보면 가해 토지제도의 실시 배경과 그 이익을 미치신 기획을 고려해서 서술하시오. 이게 첫 번째 물어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 사이에 그 실시되었던 핵심 토지제도의 변화 과정과 그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나의 토지제도를 비교해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거기 내용을 보면 가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망을 통합할 때 조신과 군사들에게 관계를 논하지 않고 성품과 행동의 선악, 공내 대소를 따라 나눠줬다. 이건 역분전과 관련된 거죠. 역분전. 그래서 이제 역분전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려 왕건이 후상고를 통일했던 배경과 관련돼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호족들과 공신, 장군들의 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자신의 충성의 대가로 자신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경제를 보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관계에 상관없이 성품과 행동의 성악, 공내 대소에 따라서 토지 지급을 했다. 수조권을 지급한 거죠. 그걸 통해서 호족 세력을 통합하고 호족과 채권 세력들의 충성을 유도해서 왕조 기반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자 나와 관련된 것도 있죠. 자, 가와 나 사이에 핵심 토지의 변화 과정과 그 내용을 쓰시오. 여기는 역분전이고 그러면 나는 뭘까요? 네, 나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쭉 보면 풍계에 따라서 경기 파동 토지를 지급하십시오. 이게 녹가전이다. 녹가전. 그래서 녹가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종 때 경기 파동에 지급했던 녹가전과 관련된 것이라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녹가전하고 역분전 중간 사이에 전시가 제도가 있었죠. 시정전시가, 경종 때 시시한, 개정전시가, 목종 때 시시한, 그 다음에 문종 때 시시한 경정전시가 세 가지 전시가 있는데 이 전시가 내용을 쓰시면 돼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언급해드리지 못하고 주로 이제 아까 지금 했던 정리 내용을 바탕으로 쓰시면 되고 제가 이제 3편에다가 거기 또 적어놨어요. 정리해놨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을 볼게요. 나와 다의 토지들을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자, 일단 나는 녹가전인데 다는 뭘까요? 여기 보시면 쫙 뭐 군전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쭉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가전법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공양 3년에 실시한 가전법. 자, 녹가전과 가전법의 비교. 비교라는 것은 공통점하고 뭐가 있죠? 차이점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략 이제 방향을 보면 공통점 토지의 사유지를 인정한 건데 10분의 1의 조세를 바탕으로 수조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재분배였다.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문물관리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했다 등등을 쓰시면 되고 차이점은 이제 일단 녹가전 같은 경우에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가의 일환으로 실시한 거죠. 그래서 검문서적의 어떤 불법적인 대토지 서열을 확대하지 못하고 경계 모든 토지가 아니라 8년에 한정돼서 개간된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 가전법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그 고려 왕조를 부정하고 전시가를 부정하는 입장에 쓴 거죠. 다 뒤엎고 쓴 거잖아요. 경계 모든 지역에 이제 실시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쓰시면 되는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3편에 실어놨고 거기에 이제 보시면 2차 합격자 답안도 있어요. 4대 1과 4대 2 해가지고
이게 논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좀 주관적 관점이 많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실어놨으니까, 같이 보고 참조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넘어갈게요. 자, 이 9번 문제인데, 아까 이제, 이걸 하다가 저도 이제, 이렇게 또 끊어졌는데, 자, 하여튼 보면, 다음 고려시대의 언어 전시가 일부를 도표한 것이다. 자, 이 전시가에 대한 설명 모든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게 10년도 문제죠. 10년도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갖고, 이게 되게 웬만하면, 통론이나 교과서에 내야 되는데, 이때는 좀 어렵게 나와서 국편위에서 주문했어. 출제자분이.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 관련된 근거를 국편위에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4편에 보면 기출문제 분석편이 있어요. 제가 거기 이제 관련된 자료 올려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공부할 때 4편도 보세요. 4편도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편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 아니 근거편을. 3편은 기출문제 분석편이고 거기 4편은 근거편인데 3편에 보면 이제 미주도 처리라는 게 있죠. 거기 미주가 있어요. 거기에 연결돼 갖고 이제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미주 번호를 4편에서 찾으면 답안 근거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보충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엑기스를 뽑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자, 그러면 일단 요걸 이제 보면 이게 시정정식가인데 시정정식가 알 수 있는 게 단서가 된 게 이거죠. 자삼, 단삼, 비삼, 녹삼. 이렇게 사색 공복을 바탕으로 했죠. 사색 공복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강종 때 했죠. 예. 그래서 강종 때 사색 공복을 바탕으로 해서 전시가를 마련한 것은 그 아들 때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시정정식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시정정식가. 그래서 이렇게 경종 때 시정정식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정정식가 특징은 간품과 인품이 같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도표에서 거기 보면 이제 자삼 있는데 이 자삼은 인품을 바탕으로 한 거야. 인품을. 그래서 있고 이게 품이 있죠. 1품부터 해서 쭉 18품까지 있는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때 품은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관계 밑에 단삼, 비삼, 녹삼도 관계를 꼭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삼에서 보면 1등급에서 1품에서 10품까지 있죠. 호족들을 이제 지급한 거죠. 이들은 관계 없어도 원유라는 이름으로, 원윤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품이 반영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단삼, 비삼, 녹삼 보면, 이 단삼이 좀 높은 데고, 비삼이 좀 낮은 간직이고, 녹삼이 하위직 간직인데, 단삼의 고위직 간료다도 단삼이 10품 낮은 등급과 비삼의 좀 높은 등 1품을 비교를 해보면, 비삼의 1품이 높죠. 자, 이거는 간직에 따라서 외에도 인품도 고려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삼의 8품과 그다음 녹삼의 1품 보면 녹삼의 1품이 높죠. 이런 것도 이제 인품력 요소가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반만 돼 있지만 실제 무반 외에도 지급 대상은 그 당시 이제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관에게도 지급을 했어요. 예, 똑같이. 그래서 이제 원효 같은 이제 호족색들과 그 다음에 강종 때 이제 성장했던 문반, 작업, 무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신흥세계를 줬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전시가 그 당시 시정전시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구세력과 신세력의 어떤 군영적인 입장을 반영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이제 여기는 없지만 한해가도 지급했어요. 한해가를 이제 사료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기미급차 영가등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급 대상은 명시하지 않았어요. 지급 대상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학자들이 보기에 아까쯤 얘기했죠. 학자들이 이제 보기에 이속이나 잡료나 군인으로 이렇게 이제 볼 것이다 보고 있어. 이렇게 지급했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자, 문반 외에도 여기에는 무반과 그다음 작업층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예, 그래갖고 맞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무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단삼 5등급에 이제 포함돼 갖고 지급을 했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그 약간 이제 기출 그 분석 내용 중에 관련된 문제들 이제 보면 거기 시정정식과 무반
문반 이외에도 무반이나 작업증도 동시에 지급했는데 문반과 작업은 단산, 비산, 녹사만의 간직의 지혜다 동등하게 지급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문반이 아니라 무반이에요. 무반. 예, 무반. 맞아. 문반이에요. 문반. 예, 제가 잘못했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요게 볼게 작업과 관련된 건데 작업은 이제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천문관장을 하는 사천직, 왕의 건강을 담당한 연수 이런 것들 작업층으로 분류됐고 그래서 주로 왕의 측근 세력들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작업층으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최지몽을 들 수 있어. 이 사람은 고려 초기에 천문을 관장하고 왕권의 확립에 힘썼던 사람이죠. 그 다음 무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단산 안에 5등급을 따둬서 지급을 했어. 5등급을 이렇게 단산 안에 5등급을 따둬갖고 지급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때 무반이라는 것은 일반 군인이 말한 건 아니죠. 이들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위가. 그래서 이제 무관층들 얘기한 거죠. 일반 그 군인들은 주로 기미 급차 영 가든가 한 해가를 지급한 거예요. 이때 군인들 이거는 일반 중하류 계층들 군인들 지급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니은은 인품을 고려해서 역분전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다. 예, 맞죠? 그렇고 아까 이제 요거 여기 자산 부분에 원윤한테 지급한 거 요거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 아까 단산과 비삼의 각 등급 낮은 등급이 그러니까 단산과 그 비삼 그 등급 차이에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낮은 간직이 아래 높은 간직보다 더 덜 받는 거죠. 자, 지급 등급에 미치지 못한 관리는 전 15개로 지급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맞죠. 이걸 이제 한해가라고 해요. 한해가. 그래서 기미 급차 그 다음에 영가등가. 예. 그래서 있고 자산층의 구성원들은 재상들로서 간직이 없는 상관으로 제외됐다. 자산층의 구성원들은 재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호적이에요. 호적. 재상들은 간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1품에서 2품 정도 간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호적은 간직이 없어요. 간직이 없어도 그냥 이 자산이란 관계가 있거든요. 이걸 관계라고 하는데 간직이 없어도 관계만을 기준해 갖고 지급을 했죠. 예. 그래 갖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은, 니은, 디귿 답이 4번이 되겠죠.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편에 적어놨기 때문에 좀 그거 참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고려시대 때 상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상업 부분이 화폐나 이런 거와 관련돼 갖고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이제 문제 풀어보고 주제별 정리는 다음에 한번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일단 오늘은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자, 10번 보면 기획과 미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고려시대의 상업은 크게 국내 산업과 외국 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산업은 도시 산업과 지방 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시 산업은 그 시전이 중심이었고 관영 상점과 정기적 시장도 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국가는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국가 소금 전매제를 실시했고 등등 있고 화폐가 발행돼 있고요. 외국과 무역이 활발해졌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감독기관으로 경시소를 뒀다. 예, 맞죠? 경시소는 시전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계경을 설치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시전을 관리 감독하고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이것도 이제 조선시대 때도 똑같은 경시소를 뒀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주점, 다점 등이 있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뭐냐면 경제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보통 조선시대는 이제 그 중농 정책은 했지만 억상을 했죠. 근데 고려는 상대적 중농도 하지만 또 중상도 했어. 그래서 상업을 좀 상대적으로 강조했어요. 그건 뭐냐 왕건이 그 출신 자체가 뭐예요? 예, 그쵸. 상인 출신이죠. 그 다음에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상공업도 하고 거기 이득도 챙기고 하는데 그 주요 도시마다 이제 뭐냐 주점이라든지 다점이라든지 간설 상점을 뒀죠. 그래서 이 주점과 다점은 이제 술 마시는 곳, 다점은 차 마시는 곳이죠. 자, 3번을 보면 여기 소금전매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소금전매 공명이랑 때 실시된 게 아니라 이거는
충성왕 때 시시된 거야. 예전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충성왕 때 가경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이 가경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민가에서 이제 그 당시 관문 세족들이나 사찰에서 그 소금을 매매한 걸 금지하고 염분을 국유화시키고 국가가 판매를 독점하면서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가경법 같은 거 좀 기억을 정확히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화폐인데, 화폐가 나중에 또 시험문이 나왔죠. 예전에 16년도인가? 예. 그래서 이제 화폐와 관련돼서 이제 공양왕 때 처음으로 저하가 발행됐다. 저하가 있는데, 예, 맞죠? 저하. 예. 저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종이 지폐인 저하가 발행돼요. 그래서 원나라 때의 그 교초나 북나라 때 보초에 영향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조선 태종 때도 또 저하를 발행하죠. 예. 근데 이 당시 저하는 별로 널리 보급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보였죠. 신용 다 떨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미을 외국과의 무역을 했죠. 예, 그 고려시대 때. 그때 이제 대식국 상인들이 찾아 무역을 했다. 요때 대식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대식국은. 예. 그리고 대식국은 아라비아 상인들 얘기예요. 아라비아 상인들. 예. 아라비아 상인들이고, 그 중에 이제 그 아박스 왕조죠. 아바스 왕조를 이제 그 당시에는 대식국이라고 했죠. 예, 대식국. 그래서 이제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수은이나 향로, 약품들 교육했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진을 통해서 고조라고 이제 코리아라는 것이 분명히 알려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대식국 상인들이 주로 이제 어디에서 무역을 했냐? 예성강 하류에 있는 어디 병남도에서 무역을 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밑줄진 기역에 해당하는 왕을 쓰고 밑줄진 니은에 사용한 화폐를 쓰시오. 여기에서 이제 왕이 명령하기를 이르기를 근래 시중 한원국의 상소를 살펴보니 말하기를 사람이 편안하게 하고 일에 유리하게 하려면 모름지기 예법에 따라 항상 일관성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왕께서 전왕이 돈을 처음으로 사용한 등 이를 계승하시고 축복을 사용 금지하여 백성들 놀라게 하시니 국가의 이익이 되지 못하고 부질 없이 백성들의 원망만 일으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왕은 요거는 목종이에요. 네, 목종. 그리고 그 전왕은 뭐냐면 선종이죠. 자, 선종 때 그 당시 그 고려시대 때 최초의 화폐,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최초의 화폐를 이제 발행을 했죠. 이게 이제 뭐냐면 건원중고죠. 건원중고. 자, 그래서 예전에는 화폐를 이렇게 동전으로 만들지 않고 주로 현물화폐 썼어요. 추포 같은 게 굵고 거친 배로 화폐를 이제 대용을 썼는데, 이때 이제 성종은 건원중고를 이제 발행하면서 그 당시 이제 추포 사용을 금지시키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송나라 때 화폐 경제가 발달됐죠. 특히 동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발달되니까 송나라 영향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고려사회는 아직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뭐냐면 현실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널리 보급되지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여튼 성종이 이렇게 화폐를 보급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화폐 발행과 유통을 국가 권력이 장악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고, 그다음 유기재 정비나 주영군 같은 개편, 군사력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전왕 때는 육두품이 집권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 예, 성종도 중국을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는 하풍이라고 하죠. 예, 하풍. 자,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에 목종 때 했는데, 이 목종이 이제 자기 아버지 정책을 계승하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건원중고를 이제 뭐냐면 보급하고 대신에 추포를 금지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때 시중이었던 한원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패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토풍을 강조하는 거예요. 토풍. 우리의 고유한 풍습. 그래서 하풍에 대립되는
것들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상소 올려가지고 이 추포를 금지하면 풍수를 놀랍게 하고 국가의 이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백성들 원망을 일으킨다. 그래갖고 목종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버지 정책을 계승하지만 한원급의 건의를 수용해서 그다음 다점이나 주점, 식미점 등에서만 합표를 사용하고 백성들의 교육 활동은 예전대로 배나 살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목종이 죽을 때 이 정책은 또 폐지돼요. 성종 때 아예 정책은. 그래서 이 성종 때 폐지 정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원중고를 강조하고 추포를 뭐냐면 사용을 금지시키는 그런 정책은 목종 때 이어받으려고 했고, 그래서 하도 반발이 크니까 부분적으로 허용하지만 그 기준을 계속 갔죠. 그렇지만 또 폐지되고. 자,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 얘기를 없다가 나중에 이 권원중보가 이제 사용되지 않다가 언제 또 하냐면 숙종 때 들어와서 그 논의가 일어나죠. 그래서 송나라의 금속화폐를 이제 유통을 보고 동전의 유통을 보고 그 당시 의천이 건의를 올려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순종이 화폐를 발급하죠. 그래서 동국통보나 동국중보나 그 다음에 해동원보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발행을 했죠. 그렇지만 이것도 널리 또 유통되지 못했어요. 개경 주변으로만 유통이 되고 널리 지방까지 확대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고려 전반적으로 농업사회였고요. 상품화폐 경기가 발달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급이 제대로 안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널리 이제 화폐가 보급된 거는 뒤에 조선 후기 때 이 당시 이제 상통통보가 발행되면서 널리 보급이 됐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3편에다 실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권원중보는 철전이에요. 철전. 철전. 권원은 그 당시 송나 연호고요. 예, 철전으로 이제 발행된 건데 원래 철은 가치가 없어요. 시기성이 없기 때문에 시소성이 없기 때문에 동조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근데 철전을 사용했다. 물론 일부 동전도 있어요. 권원중보 중에. 동전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철전이에요. 철전. 동전보다는 철전 사용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성종 때가 고조 초기잖아요. 그래서 호족들이 이제 그냥 득세를 하고 하다 보니까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해소해가지고 녹였어요. 그냥. 녹이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부처상을 만들고 불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걸 일부 사용해가지고 뭐냐면 철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고조 초기 때 불상들 보면 철불상이 많아요. 보통 불상 같은 경우에는 굴이나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철불상들이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이게 좀 특징이야. 여기서 철제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문제의 품은 전황이란 건 성황 때죠. 성황. 화폐는 돈을 처음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원중보. 이게 17년 문제인데 되게 쉬워요, 이게. 예. 얘들 문제지도 나왔다고요. 예.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가 있고 나중에 고조시대 화폐 보급에 관련돼 갖고 아마 시험 문제 많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좀 정리해 두시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관련된 부분들 고려의 그 상업과 화폐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